이번 시간에는 가장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인 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염색체가 23쌍, 46개죠. 이 23쌍 안에 거의 3만 쌍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염색체는 23쌍인데 유전자 쌍은 3만 쌍. 그래서 한 개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것을 연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의 46개 23쌍의 염색체를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 쌍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곱슬일까 직모일까를 결정하는 것이 18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유전자 쌍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을 독립돼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1번 염색체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과 얼굴에 보조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 같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 쌍이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이것을 연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3만 쌍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유전자 쌍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 쌍이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게 되면 연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의 개념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염색체에는 실질적으로 3141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의 염색체에 이 유전자들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들의 묶음을 무리를 연관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리군자를 써서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을 텐데 이 묶음을 연관군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군 이제 한 묶음이니까 한 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일단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체세포가 된 거고 체세포 안에는 아빠가 준 염색체와 엄마가 준 염색체가 있겠죠. 자, 이게 1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동 염색체인 상태인데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아빠한테서 받은 것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이 염색체에도 이 자리에 반드시 같은 위치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게 온다라고 했죠. 또 여기에서 보조개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엄마한테 받은 것도 반드시 이 자리에 보조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눈 모양, 보조개 유무 이런 것들은 같은 라인에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연관군은 이렇게 한 묶음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이 배열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경우에는 눈 모양, 보조개 유무 이런 식으로 같이 일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묶음을 상동 염색체 한 쌍을 연관군 한 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동 염색체 한 쌍이 연관군 한 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연관군의 수는 23쌍이기 때문에 23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것을
연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같은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묶음을 연관군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연관된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멘델의 그 독립의 법칙, 독립과 이 연관은 거의 반대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는 좀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연관 유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이 있는데, 상인 연관은 서로 같은 것끼리 잡아당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인자가 되는데, 그래서 같은 것끼리 한 염색체의 우선끼리, 한 염색체의 열선끼리 같이 있는 것을 상인 연관이다. 양성 잡종인 경우가 되겠죠. 상반인 경우는 한 염색체의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게 되는, 이 열성과 우성이 같이 있게 되는 이 연관을 상반 연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반된, 서로 다른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것을 상반 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탄탄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부분에서 헷갈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이 바로 서야 응용이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보면 상동 염색체가 있고 3만쌍 중에 한 쌍만 나타낸 거죠. 네. 이 멘델의 법칙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건 지금 멘델의 실험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정자로 해볼까요? 네.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체세포가 있는데 정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이 사람의 눈이 1번이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의 몸 안에, 정소 안에 이런 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자가 이제 수억 마디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봐도 이 사람은 라지 R 스몰 R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감수 분열을 할 때 복제가 된 다음에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일단 이렇게 갈라지겠죠. 또 2분열을 거치게 되면 또 갈라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라지 R, 이 부분에도 라지 R, 이 부분에는 스몰 R, 이 부분은 스몰 R.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게 지금 정자인데 이걸 정원세포라고 하죠. 정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 자, 이 정원세포가 아주 많이 있겠죠. 근데 어떠한 정원세포를 들여다봐도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가난한 라지아 스모라를 갖고 있겠죠. 근데 정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자의 눈에 관련된 유전자의 종류가 라지알, 스몰 R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라지 R, 스몰 R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46개, 23쌍이 있을 때 체세포를 봤을 때 자, 눈 모양을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곱슬인가 직몽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거 약간 멘델의 법칙의 라지 Y 스몰 I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에게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눈 모양은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은 곱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포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정원세포인데 정소 안에 있겠죠. 이것이 이제 감수 분열을 하겠죠. 감수 분열을 해서 정자를 만들어낼 텐데 분명히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일단 만약의 경우에
라지 R 아래 라지 Y. 여기가 지금 독립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라지 R 아래 라지 Y가 올 수 있죠. 만약의 경우에 어떤 종원세포는 이렇게 줄을 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질 테고 2분열을 거치게 되면 또 이렇게 세포가 4개가 정자가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자는 라지 R 라지 Y, 이 정자는 스몰 r 스몰 y.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몸 안에 어떤 지금 정원세포는 이렇게 줄을 선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런 정자와 이런 정자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자가 4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 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원세포는 줄을 설 때 이것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지 R 아래 스몰 y가 올 수 있는 정원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줄을 선다면 일단 1분열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되고 2분열을 거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줄을 선 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라지 R 아래 이 사람의 몸 안에 이런 세포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줄을 섰을 때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라지 R 아래 라지 Y가 올 수 있고 스몰 Y가 올 수 있고 스몰 R 아래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 스몰 Y가 올 수도 있고 눈 모양과 그 다음에 곱슬인가 직모인가 머리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딱 이 두 쌍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관 유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반 연관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교차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배를 한 염색체에 같은 배를 타버렸어요. 그 둘이는 이별할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라지 A와 라지 B는 같이 다른 지금 배를 탔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일단 운명의 배를 같이 탄 건데 같은 배에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이는 헤어질 수 없는, 이 둘도 헤어질 수 없는 사이, 다른 애들과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1분열을 거치고 2분열을 거치게 되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라지 A, 스몰 b, 또 스몰 a, 라지 b. 얘가 두 개, 얘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아까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라지 A 아래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버리다 보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교차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 유전 됐을 때 상반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딸랑 두 가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 양성 잡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전자형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세 쌍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체세포가 되겠죠? 두 가지씩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돼 있다. 이것만 연관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라지 A, 라지 B. 연관돼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의미는 유전자형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동인 상태인 거죠.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A가 왔다면 반드시 여기도 A가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스몰 A가 오게 되고 여기는 스몰 B가 오겠죠. 여기는 라지 C, 여기는 스몰 C.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A, B는 같은 배를 타버린 거죠. 마치 하나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가 같이 그냥 하나의 배를 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닌다라고 볼 수 있죠.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지 AB 아래 라지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B 아래 라지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C가 올 수도 있고 세 쌍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얘가 지금 세 쌍인 경우에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면 생식세포는 8개가 나오겠죠. 네, 라지 A 아래 라지 B, 스몰 B가 올 수 있고 또 라지 AB 아래 라지 C가 올 수도 있고 스몰 C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분명히 세 쌍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8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 쌍의 염색체가 있는 것처럼 두 쌍이죠. 그러니까 두 쌍의 유전자 쌍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라지 B, 스몰 B가 없다면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분명히 유전자 쌍이 세 쌍이긴 하나 세 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염색체의 쌍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염색체 쌍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염색체 쌍이 이 생식세포의 수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전자 쌍이 결정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이 유전자의 경우에 이것이 결국 하나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 염색체의 수에 의해서 두 쌍이 있다 보니까 4개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경우에 무려 4쌍, 네, 4쌍의 지금 형질을 봤는데 이 4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지금 염색체의 쌍이 2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쌍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EH 아래 이 스몰 b 라지 d가 올 수 있고 스몰 b 스몰 d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기 라지 E 그 다음에 스몰 h 아래 스몰 b 라지 d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 스몰 d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식세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 쌍의 수라기보다는 염색체 쌍의 수가 이 생식세포의 수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두 쌍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유전자 쌍이 4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수의 쌍에 맞게끔 두 쌍처럼 행동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생식세포의 종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끊고 가겠습니다.